이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 엄마가 먼저 준비하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기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자동차 CEO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현대하고 LG를 흔들어 버릴 정도예요. 조그만 벤처 회사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흐름을,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인데 그 자동차 배터리를 저는 저 테슬라 자동차가 LG 거를 채택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은 LG가 상당히 솔직히 얘기하자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지금 한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분해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합병 돼 가고 있고요. 다 이렇게 몰락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좀 안울하게 봤어요. 테슬라 저 사람이 자동차 사업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근데 정말 그게 몇 달 전에 유럽에서 테슬라도 전기자동차를 발표했고 현대도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는 거의 안 팔리고 테슬라 자동차는 예약만 일주일 만에 30만 대가 팔린 거예요. 이미 그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인터넷 이후의 시대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선점하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사람이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개돼요. 모든 게. 어떤 자동차가 좋고 서비스가 좋고 이렇게 다 공개되는 시대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테슬라 자동차의 저게 2018년 모델인데 자동차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의 CEO를 그 엄마가 어떻게 키웠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건실하게 잘 살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양육법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세계은행 총재 김용 엄마, 3명을 서울대를 보냈다는 가수 이적 엄마, 테슬라 자동차 CEO 엄마 똑같아요. 정말 같아요. 양육법이.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자녀를 전 세계가 알 정도로 성공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실하게 사는 자녀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건실하게 사는 자녀를 둔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끔 올 때, 제가 10대 때 제가 40대가 되면 서울에 빌딩 하나쯤은 내 것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 10대, 20대 때 그 정도는 생각해보잖아요. 저기 여의도에 빌딩 하나쯤은 내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커보니까 어때요? 빌딩 하나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40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40대, 50대 사람들이 과거에 성장 경제 시기에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큰 꿈을 꿔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루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룬 그런 중소기업을 이룬 또는 아주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된다거나 공무원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는 자기 자식이 취직할 확률이 그 정도예요. 자기 자식이 20, 30대 돼서 정말로 지금 수준의 평균 도시 근로자 임금이 33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00만 원을 이상을 받는 직장을 가질 확률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확률이 제가 우리가 과거에 꿈꿨던 그 성공에 대한 확률만큼이나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수 이적 엄마처럼 테슬라 CEO 엄마처럼 그 다음에 세계은행 총재 엄마처럼 그 다음에 악뮤라고 이제 악동 뮤지션 엄마 아빠처럼
최소한 그 정도의 양육 원칙을 지켜줘야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이 일자리 하나쯤은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대를 나와도 실업률이 40% 50%예요. 그래서 학력 차별 없는 사회가 스스로 해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스카이대학 나와도 취직도 못하는데 이미 학력 차별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죠? 잘 보냈는데 대학을 잘 보냈는데 취직도 못하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시집 장가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스카이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럼 학력 차별 없어진 거잖아요. 자, 학력 차별이 없어지고 어떤 차별이 급부상하게 됐죠? 그 대신에 돈이죠. 그 부모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별 시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기도 하고 계층 이동이 잘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진위 개수가 뭐 크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할 확률이 우리나라가 그게 거의 한 70%에서 85% 사이 확률이 적어요. 그 부모의 수준을 자식이 뛰어넘을 확률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그런 상관관계가 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큰 국가예요. 한국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서울대 건축학과 나온 어떤 애가 아프리칸가로 갔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자기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요. 자기 부모가 굉장한 기업가야. 그러면은 너 어디서 일하고 싶어? 한국에서 일할래? 그럼 한국에다 회사를 차려줄게. 너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 그럼 지사로 보내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어. 원서대도 못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새로 뽑지를 않고 기존에 있는 삼성도 지금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자르기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 새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피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 중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울대 나와도 아프리카로 취직하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엄마 나는 수세식 화장실 아니면은 변을 못 보겠어. 이런 애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일 볼 때 모기 한 100마리쯤 달라붙을걸요? 엉덩이에. 그걸 참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정도는 우습게 할 수 있는 애가 돼야만이 직장이라도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서비스고.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그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일론 머스크 엄마 원칙부터 한번 보자고요. 저기 한 줄 큰 글씨로 나오잖아요. 건강하기만 해라. 간섭 잘 안 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제가 길거리를 가면서 어제도 그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앞에 있는 엄마가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놀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뭐랄까 예의 어긋나긴 하지만 크게 어긋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굳고 이제 이 오르막길에서 자기 애를 누가 지나갈까봐 이쪽에 서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서, 오른쪽으로 서라고 누가 지나가. 사실 저는 지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좀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해야죠. 이랬거든요. 그게 저 간섭이 대략 애들이 걸음마 할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엄마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본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온몸에 여자분들 그 애를 임신해본 그 여성들의 온몸에 박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임신을 하자마자
그 뱃속에 있는 애들이 엄마 온몸 구석구석에 RNA, DNA, 효소, 자기 뉴런 세포까지 엄마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식의 뉴런 세포를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두뇌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바로 자기 자식한테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새로운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도전받고 있거든요. 엄마로서의 태도를 도전받고 있다고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만 해요. 그 정도로 도전을 받고 있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수업에 집중이 잘 될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엄마들이 놓친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이적 엄마 박혜나 씨가 애들을 키울 때 두 가지를 포기합니다. 청소하고 집안 살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청소하고 요리를 포기해요. 그거 왜 포기했을까요? 청소는 아들이 셋이야. 청소를 하기 시작해. 자기 일은 어떻게 합니까? 3명이 어질고 다니는데 온 집안에. 청소 포기. 요리 포기. 물론 그 시어머니나 이렇게 분들한테 조금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죠? 자기 학위 따왔잖아요. 자기 공부했잖아요. 그게 자식들한테 영향을 안 줬을까요? 자, 너무나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엄마를 보는 거예요. 자, 저 아들도 이 엄마가 이제 예쁘긴 예뻐요. 모델 출신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이 70이 됐는데 아직도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은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핵심은 두뇌 안에 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자기 두뇌를 늘 도전하고 반성하는 상태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도전하고 있는가 뭔가를. 나는 오늘 뭔가를 반성하고 있는가. 제가 뇌과학을 정말 2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정말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은 도전하고 반성할 때 두뇌의 호르몬이 가장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면역력이 가장 높게 유지가 됩니다. 왜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순간 당뇨병, 암, 심근경색 같은 경우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죠?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훨씬 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근데 엄마가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그대로 그걸 전수받아요. 자, 인간은 언제 자존감이 무너지느냐? 자기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지 않을 때 자존감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히 젊었을 때 이뻤던 엄마들. 피부가 매일매일 밑으로 처지고 있는 거죠. 피부가 밑으로. 자존감이 완전히 상하는 거죠. 즉 외모라든가 특히 돈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 엄청 무너지겠죠. 지금 돈 버는 기업이 어딨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자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월급, 공무원 월급 안 오르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그죠? 돈에 중심을 둔 사람은 앞으로 30년간 자존감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가꾸는데 좀 몰입하는 사람들 무너질 수밖에 없죠. 50대 여성의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20, 30대 때 미녀였던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요. 무너지는 게 가장 많이 무너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세트로 자기를 따라다녔는데 세트랑 남자가 요즘엔 자전거 타고 웬 할아버지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면으로, 영혼으로. 근데 그 내면으로, 영혼으로 들어왔을 때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일이에요. 저 보세요. 70대 가지고 모델 너무 사진이 커서 지금 잘랐는데 70 넘어서 모델하고 있잖아요. 70 넘진 않았대. 근데 우리나라 나이가 70. 우리나라 나이.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매일매일 도전하고 반성하는 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맨 처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 자기 자존감을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거는 취미를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뭐 인문학 동아리에서 책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간에 매일매일 자기 자존감을 확대해 나가는 도전과 반성을 가진 엄마가 가장 으뜸 엄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한테 간섭이 줄어들게 돼요. 자기 세계를 갖고 나가는 엄마는 애들한테 관심이 덜하게 되고 간섭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적인 본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계모계도 살인사건이 많이 나죠?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동물적 본능이에요. 새, 포유류, 조류 할 것 없이 개도 계모가 되잖아요. 새의 경우에는 무조건 알을 깨버립니다. 어렸을 때.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이 알에서 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새끼하고 경쟁할까봐 얘를 먼저 없애버려요. 사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암컷이 나타났잖아요. 그 암컷이 데리고 다니는 새끼를 다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그래야 다시 임신할 거니까. 그 새끼들이 없어야 내 새끼를 키울 거 아니에요. 이게 동물계에 아주 퍼져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 앞부분에다 이 이야기를 썼어요. 이거는 인간이 절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부 계모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성인 분자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반드시 폭력을 쓰게 됩니다. 왜? 그 본능이 바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한테 내재된 폭력 본능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자식들도 때리고 싶잖아요. 거부 못해요. 자, 그러면 엄마한테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엄마도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 뭐예요? 간섭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왜? 잘 키우고 싶으니까. 잘 먹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도 맨날 애기 엄마한테 좀 굶겨라, 좀 굶겨라 맨날 이래요. 배가 고파야만 애들은 로맨스가 강해져요. 도전의식이 강해져요. 호기심, 도전의식 같은 것들이 도파민 호르몬인데 10세 전후에 늘 배불렀던 애들은 그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뚫고 나갈 힘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밥을 너무 잘 먹인 엄마가 키우는 자식들이에요. 본능입니다. 인간의 이 두뇌가 보이는 본능은 절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인 분자도 사실은 거부하지 못해요. 단지 그들은 극기를 할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겨낼 뿐이죠. 그걸 잘 알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잘 알잖아요. 술 먹으면 본능들이 켜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게 첫 번째고, 지금 이 할머니는 손주가 10명인데 손주들한테도 그대로 자기가 키웠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 3명을 다 잘 키웠어요. 얼마만큼 가난했느냐? 우유가 엎질러주면 정말 울었대요. 우유를 살 돈이 없어서. 이거 먹여야 되는데 다시 사러 나갈 돈이 없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애 3명을 키우면서. 근데 그런 결핍들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랑 딱 맞나죠? 뭐죠?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덕분에 애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한 의지력이 있는 애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웃도어 업체랑 손잡고 학부모들한테 강의를 하게 된 주제가 뭐냐면, 캠핑이나 등산이나 이런 암벽 등반 체험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부족한 의지력이라는 게, 왜냐면은 산에를 가면 산에는 식당이 없어요. 맥도날드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배고프면 몇 시간 동안 참아야 돼. 하산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머, 어떡하지? 엄마가 간식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 그러고서 등산을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서너 시간 참게 만들어야 돼, 애들한테. 내려가야만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식당을, 그 산을. 그런 체험들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은 돈 1,000원만 주면 금방금방 배를 채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싼 걸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왜 잘 나가다가 죽었어요. 50대.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그래요. 그게 췌장암하고 직결된다는 겁니다. 햄버거, 라면 이런 거. 정말 스티브 잡스가 한식만 알았더라도 한식하고 이 슬로우 푸드만 좀 알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안 죽었어요. 그럼 그 지구 기업의 주식의 기산도가 달라졌겠죠. 어쨌건 일론 머스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다시 끄고 넘어갈게요.